안녕하세요. 청소년 로스쿨 7기 전주국제영재학부 10학년에 재학 중인 김서연입니다. 천만시 국제 토크쇼에서 청소년 중독 문제가 단순히 일탈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바라보고 우리 세대가 당사자로서 어떤 변화를 제안할 수 있을지 함께 논의하고 싶어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가 당사자로서 진정성 있게 임하겠습니다. 먼저 1장에서는 제가 직접 겪은 사례를, 2장에서는 중독을 바라보는 사회의 흔한 오해, 3장에서는 현 시스템의 문제점, 그리고 구조적 한계, 그리고 4장에서는 청소년이 왜 중독에 더 쉽게 빠지는지, 그리고 그 원인과 결과, 그리고 5장에서는 중독을 정신문제로 바라봐야 되는 이유와 치료의 권리, 그리고 마지막 6장에서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책임져야 할 방향을 말씀드리며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중학교에 다니는 제 친구 중 한 명이 가정에서 폭력을 겪으며 게임에 몰입하게 되었고 결국 학교를 자퇴했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이 친구의 자퇴, 결석만 보고 징계했을 뿐 왜 이 아이가 중독되었을까? 라는 질문을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중독 문제를 비행이나 일탈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정서적 소외 그리고 환경적 결핍이 만든 구조적 결과였습니다. 결국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만든 문제였습니다. 이번에 중독을 바라보는 사회에 대한 오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아 청소년 정신장애 유병률 16.1%에 달했고 지난 1년간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고작 4%에 달했습니다. 10대 청소년 중 약 42.6%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었는데 정신건강 서비스 경험자는 20%도 안 됩니다. 결국 이건 사회가 청소년을 회복 가능한 존재가 아닌 징계 대상, 즉 문제를 일으킨 존재로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현 시스템의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시스템의 중독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로 드러난 청소년 중독 비행의 급증의 경우 등입니다. 최근 자료를 살펴보면 10대 마약 사범 수는 2021년 450명에서 2023년 1477명으로 3배 이상 폭등했고 10대 도박 범죄 검거 건수도 2022년 74명에서 2024년 상반기 564명으로 급등했습니다. 그럼에도 현행 청소년 정책은 징계 처벌 중심입니다. 마약에 빠진 청소년을 범죄자로만 보고 보호나 치료보다 처벌이 우선됩니다. 중독 위험 신고가 펴졌는데도 사회나 현재는 이를 무시한 채 문제 행위에 대한 징계만 계속 반복하는 구조입니다. 이제 청소년이 왜 중독에 더 쉽게 되었는지 그 결과와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은 중독에 취약한 이유는 뇌 발달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입니다. 성장기 청소년의 뇌는 성인보다 자극에 더 민감합니다. 청소년 뇌의 누려는 작은 자극에도 쉽게 발화되어 도파민이 과도하게 자주 분비하며 도파민은 중독을 유발하는 핵심 신경 물질입니다. 즉, 청소년은 같은 자극에서 더 큰 쾌감을 느끼고 더 빠르게 중독 상태에 빠질 수 없습니다. 또한 국내 조사에서 68.9%의 학생이 학업 스트레스를 받는다 라고 응답했고 사교육 및 입시 경쟁이 부담이 워낙 많은 청소년이 공허함과 불안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더구나 사회적 고립이 높아 전국 조사 결과 약 12.6%의 청소년이 가족, 친구와 고립된 상태였고 16%는 아예 가정 밖 청소년을 하지 않는 은둔 청소년이었습니다. 이런 정서적 빈곤과 외로움 속에서 게임, 인터넷, 도박, 마약 같은 자극은 일시적 피난처가 됩니다. 실제 연구에서는 가정폭력에 노출된 청소년들은 현실에서 애착을 못 느껴 온라인 게임 세계로 몰입하는 경향을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가정폭력, 사회적 불이, 과도한 경제 환경 등에서 상처받은 청소년은 중독을 단순한 습관이 아닌 생존적 선택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중독을 건강 상태 문제로 봐야 되는 이유 그리고 치료의 권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중독은 도덕적 변함이 아닌 질병으로 봐야 합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중독을 부정적 결과가 있음에도 반복적 자극에 강박적으로 매달리는 만병성 뇌 질환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뇌보건기구 WHO는 2019년 국제질병 분류의 게임 이용 장애를 공식 등재하여 정신질환으로 분류했습니다. 즉, 중독은 의지력 문제라기보다 뇌 구조, 기능의 변화가 수반되는 질병이며 의학적 치료와 회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중독에 빠진 청소년은 벌과 처벌이 아닌 치료받을 권리와 회복할 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UN 아동 권리약 또는 청소년 건강 보호를 기본 권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은 실패해도 회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제 청소년 중독자를 처벌 대상으로만 보던 시각을 버리고 우리 도움에 필요한 인간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사회는 청소년 위험 신호를 먼저 읽고 그에 맞춘 예방, 치료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첫 걸음은 모두 청소년의 치료받을 권리를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정신 건강을 지키는 것은 그들의 생존권이자 사회의 미래를 지키는 일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